21번 다음 주장이 공통으로 제기된 시기를 연필서에 옳게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한에서 시행한 현량가가 나옵니다. 그 일종의 추천제이죠. 성품을 보고서 뽑는. 이거는 이제 그 조광조 등 그 기묘사와 관련된 기묘사임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전국공신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중종관정이 되는데, 여기 공이 과장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유저강 등 훈구 세력 등이.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과장된 건 삭제해야 된다. 미운 삭제.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원인이 돼서 훈구파와 결국 갈등 관계 속에서 기묘사화가 있게 됐죠. 1519년입니다. 중종 13년.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나에 해당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그림은 중종 때 그려진 미원 계회도입니다. 미원은 몸의 별칭으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관청이었습니다. 바로 사관원이 되죠. 간쟁 담당기구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감찰을 담당하는 사헌부, 그 다음에 왕의 자문을 담당하는 홍문관. 요 세 개를 우리는 이제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 3사라고 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도 사관원과 사헌부는 이제 양사라고 그래서 대간 기능, 서경, 간쟁, 봉박의 그런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왕명출납관장은 승정원, 수도행정과 치안 담당은 한성부, 실록과 관련된 기구는 춘추관, 반역죄, 강상죄 등 중재인, 국가의 중재인 나서는 거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밑줄은 이 전란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오는 것은, 자 조혼과 700의총이 있죠. 금산에 보면은 임진왜란 때 대표적인 의병장이죠. 곽재우도 나오고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란 이후에 그 포로로 많이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대표적인 것이 사명당이라고도 불리는 유정이 회답 겸 세안사로 이제 갔다 오게 되죠. 예. 그래서 요것이 이제 기화로 해서 나중에는 1607년부터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통신사라고 하게 되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이용해서 왜구를 격퇴한 거 고려말 우왕 때 있었죠. 1380년. 그 다음에 신속주가 일본에 다녀와 해동 제국기를 저수로 했다. 세종 때 다녀와서 그 다음에 성종 때에 해동 제국기라는 걸 저수로 해서 일본과 오키나와 유구국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삼포해란이 일어났고, 이후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이게 바로 중종 때 있었던 일이죠. 1510년에 삼포해란이 일어났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가왕이 제의한 시기의 경제의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수원 화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조가 되겠고, 이거 선지를 보니까 경제와 관련된 것인데, 정조의 경제적 정책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정권,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폐지한 신의 통공 조치가 유명하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해서 자유스러운 상업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금속 화폐인 건원정보, 이 땅에 처음 나타난 화폐죠. 이건 고려 성종 때인 990년에 발행이 되었고요.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 신라 지증왕 때이죠. 지증왕 10년 509년에 시장 감독기고, 울산왕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한 시기는 울산왕이 경주 근처에 있죠. 바로 통일신라 때 그러합니다.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이 제정이 돼서 농민들의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인 사람은 영조 때가 되겠죠. 영조 26년 1750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25번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풍기군수 주세봉이 처음 건립한 거, 사설 교육기관이 서원이 되겠죠.
자, 여기 보다시피 사당을 통해서 뛰어난 유교의 선현들을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강당과 동제 서재 등의 이걸 통해서 볼 때 교육 기능이 또 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전국의 모든 군역에 하나씩 설치되고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한 것은 지방에 설치한 관악기관인 향교가 되겠고, 전문 강좌인 칠자가 설치된 것은 고려 최고 교육관인 국자감이 되겠고요. 소옥과 약간 생은 진세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한 것은 조선의 최고 교육관인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26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조선 후기 사회개혁론 실학과 관련된 것이죠. 자, 이 이익은 성호 이익이죠. 예. 성호 사설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곽우록에서 6점이라는 6가지 폐단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전을 설정을 해서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결정짓는 것이 확보해 두는 것이죠. 이거는 매매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라는 이제 이익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틀렸고, 홍대용 이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책이 이제 의산문답이 있는데 김성문과 함께 지전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깼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민심서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박지원 이 사람은 이제 북학파 중상적 실학자가 되겠죠. 대표적인 책은 열하일기가 되겠고, 청에 갔다 온 기행문인 술의 선박의 이용 등 중상적 그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예. 북학파 실학자이고 중상적 경향을 보인다. 목민심서에서 지방행정의 개혁을 제시한 것은 다산 정약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 정약용이 마에 있으니까 틀린 것이고, 북학이를 저술해서 우물밀 비유를 통해서 전략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한 사람은 북학의를 저술한 사람은 바로 박제가 되겠죠. 이 사람도 역시 북학파 중상적 실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세 사람은 북학파이고 중상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익과 정약용은 중농적 실학자라는 거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27번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오는 것은 모하간 중국을 흠모한다는 것이죠. 김방경이 사직서를 했는데 병전원 때 조모가 강화도에서 순전한 것을 이유로 들었으니 나란일이 번지니 사직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병전원에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안 간 거예요. 명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는 청이 되겠죠. 예. 자, 명과 청은 수도가 북경입니다. 오늘날 북경인데 다른 말로 연경이라고 불려요. 근데 명에 대해서는 천조, 천자가 사는 나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조회를 간다 그래서 조천사라고 불리고요. 같은 연경이라도 청은 이제 연경을 간다 그래서 연행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이거는 이제 원의 간섭기구였죠. 공민왕 때 이걸 폐지를 했고요. 별무반 여진 정보로 해서 윤관 장군이 이끈 부대죠. 이건 여진과 관련된 것이고, 한성에 동평관을 설치해 무역을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 일본은 동쪽이죠. 그래서 이건 일본하고 관련된 숙소이고, 통신사 역시 일본에 보낸 것인데 조선 후기에 보통 보낸 사절단을 말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청나라 와 관련된 사신 숙소 교역, 이것은 태평관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것은 이제 4대 의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북평관은 여진족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811년 12월부터 평안도 일대 청천강 이북 순조 때가 되겠고요. 평북
가산 다복동에 세작을 해서 평북 제1의 도시 정주성까지도 한때 점령하게 했던 거 바로 순조 때니까 세도 정치의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쪽 지역민들이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빌미로 들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홍경래난이 되겠죠. 1811년에 있었던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청해 군대에서 진압이 됐다. 아니죠. 관군이 진압을 했고 청해 군대에서 진압이 된 것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있고요. 척, 외양, 외놈과 양놈을 배척을 해서 의를 드러낸다. 이건 동학 농민운동이고요. 선해청과 일본 공사가 한 공격. 급료를 주는 이 선해청에서 벼가 아니라 겨가 들어서 모래.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 이모군란이 되겠고, 사건 수습을 해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진주 밀란이 되겠죠. 1862년. 29번 다음 사건 이후 추진된 개혁의 내용으로 오는 것은 일본군 어머 속에서의 사복천 일본인들이 들어가서 왕후를 잔혹하게 죽였다. 을미사변이 되겠죠. 이후 개혁을 했는데 우리의 정서를 거스르는 개혁의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음력에서 이제 양력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는 단발령, 뭐 이런 것이 이제 핵심적인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과거제를 폐지하고 공사노비법을 혁파했다. 이거 신분제 폐지인 것이죠. 과거제 폐지. 이건 1차 갑오개혁 때에 있었던 개혁 주된 내용이고, 유경공호는 1886년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교사 헐버트 길무아 등 이런 사람들을 초빙한 거. 이건 개항 이후고, 통리기무하문, 개항 이후 개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1880년에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하고 아래 12사를 두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0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배경, 양언수 정족산성 바로 병인 양요가 되겠고요. 병인년 1866년 요해에 병인 천주교 박해가 있었죠. 프랑스 선교사 9명 등 약 6천에서 8천명의 천주교를 처형한 사건이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종로와 전국각지에 척합의가 세워진 것은 신미양요 바로 직후가 되겠죠. 1871년 양이친번 비전직화 주하매국 신미년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페르트 남영군묘 도구 사건,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묘를 도구를 시도했던 거 실패했지만 많은 서구 열강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위안스카에 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했다. 이모군란과 관련돼 있죠.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 미국과 수교를 염두에 둔 이 조선 책략이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이 가지고 와서 결국 영란만인소 같은 위정척사 운동과 또 반대로 미국과의 수교를 고려하는 두 가지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